네, 오늘도 시장 안의 궁금증들 모아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울투자증권 이성웅 차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첫 번째 질문부터 가볼게요. 오늘 장에서 정말 핫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그리고 채팅창에서도 활발해요. 지금 엔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엔터주 내리막길 끝 이렇게 큐가 달려 있습니다. 엔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오늘 정말 강한 반등이 특히 YG 플러스 중심으로 나와주고 있는데 자, 우리 차장님의 세 가지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3분기 실적 바닥 가능성이 있고요. 인적 리스크, 아이돌들의 돌발 변수죠. 변동성은 여전히 좀 주의를 해야 되고요. 탑픽으로는 하이브 나왔습니다. 자, 차장님. 로제 아파트 들어보셨어요? 아직 안 들어봤습니다. 아파트 엄청 지금 핫하게 움직여주고 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네. 제대로 좀 적중했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원체 이제 브루노 마스가 또 핫하다 보니까 주목도가 굉장히 높은데 아파트를 통해서 지금 YG 플러스 주가가 좀 달려주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일단은 실적 바닥 가능성. 원체 많이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저도 아파트는 안 들어봤지만 들어보세요. 너무 좋아요. 그래요? 네. 뭐 제2의 강남 스타일이라는 얘기까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우선 기본적으로 이제 엔터주들의 지금 그전에는 악재로만 좀 뒤덮였던 상황은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이런 호재가 이제 BTS 이제 그 멤버의 군 전역이나 네. 여러 가지 면에서 좀 그 좋아지는 과정으로 좀 가고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엔터주들의 이 약점이자 어떻게 보면 그 강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런 인적 이슈에 대한 부분이 뭐 좋을 때는 오늘처럼 이렇게 주가에 대한 상승 여력을 좀 보여줄 수 있긴 하지만 네. 그 전에도 그 보셨겠지만 엔터 어떤 수장들의 이런 그죠. 이슈가 나왔을 때는 주가가 이 계속해서 지금 바닥으로 가는 바닥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이 계속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그나마 좀 실적이 받쳐주면은 네. 실적이 받쳐주면은 이런 인적 리스크나 외부 이슈도 어떻게 보면은 좀 하루 정도 단기적으로 끝날 수가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이 엔터 4사들의 특히 이제 YG 엔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적자에 대한 부분도 지금 네. 예상이 되고 있는데 대부분 두 자릿수의 이 전년 대비 이 영업이익의 하락에 대한 얘기가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엔터주들이 이런 외부 변수에 많이 연동되는 산업이긴 하지만 이런 실적만 받쳐준다고 한다면은 이 어느 정도 뭐 저평가나 이런 네. 부분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적에 대한 부분이 제한적으로 가기 때문에 우선 엔터주들이 지금 현재 오늘 상승세로 보여주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주 중반 또 주 후반까지는 또 지켜봐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이 바닥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나마 지금 2분기, 3분기 때 파리 올림픽이나 여러 가지 이슈로 전후로 아티스트들의 어떤 컴백이나 또 신규 앨범 같은 경우 제한적으로 갔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뭐 뉴진스나 또 블랙핑크가 요새 그 완전 결합에 대한 부분이 맞아요. 핫한데 그래도 3분기 실적에 대한 바닥 가능성을 시장에서는 좀 얘기를 하고 있고 뭐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더 떨어질까라는 의견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 물론 이제 적극적인 매수는 좀 제한적으로 가야겠지만 제 생각에는 한번 좀 계속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원체 이제 나올 악재는 많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주가 자체가 굉장히 낮다 보니까 바닥에 대한 가능성을 말씀 주셨는데 탑픽으로는 하이브 주셨거든요. 지금 현재 하이브가 2%, JYP, SM, YG엔터까지 한 1 내지 4%가량의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이브를 탑픽으로 주신 이유가 뭘까요? 사실 실적적인 측면으로만 봤을 때는 JYP, SM이 컨센을 웃돌 거다. 하이브, YG는 컨센을 밑돌 거다가 지금의 의견이잖아요. 우선 제가 봤을 때도 하이브에 대한 그런 인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 뭐 이 레이블 간의 그런 이슈에 대한 부분이 네. 그 전에 주가를 좀 많이 떨어뜨렸던 그런 상황은 좀 있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재무적인 면에서 봤을 때도 하이브가 다른 이 엔터 3사들 대비해서도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좀 유지가 좀 잘 되고 있는 주가가요? 그런 그 재무적인 실적이. 어떤 이 전환사채나 여러 가지 얘기도 있는 상황인데, 근데 제가 봤을 때도 하이브가 여러 외부 이슈가 가장 좀 안 좋게
좀 많이 한꺼번에 터졌던 게 맞습니다. 바로 이제 하이브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9월 중순부터 주가 좀 상승 여력을 지금 계속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어떤 그 제2호 어떤 전역에 대한 부분도 인적 리스크라기보다 인적 이슈죠. 인적 이슈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하이브가 그런 가장 외부적인 이슈가 많이 나오는 기업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9월 중순부터 주가가 가고 있는 부분은 이제 외부적인 이슈가 좀 반영되는 부분이 덜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돼서 이제 저는 추세 이제 잡았다. 추세라기보다는 이제 낙폭에 대한 부분이 회복되는 과정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상향 추세라기보다도 음. 이 낙폭에 대한 부분을 좀 빠르게 회복할 가능성이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정말 차트 길게 열고 보니 많이 떨어졌습니다. 원체 이제 BTS로 올려놨던 기대감, 주가의 흐름이었었지만 최근에 오너리스크 관련해서 노이즈가 참 많았었잖아요. 어느 정도 좀 바닥을 다져서 올라가고 있는 하이브 오늘의 탑픽으로 받아봤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는 화장품 관련해서 질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화장품주 다시 화사해질까? 이제 하반기 들어와서부터 특히나 8월, 9월 들어와서부터 화장품주들의 부침이 좀 이어졌거든요. 한 차례씩 중국 향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튀나 싶더니 이내 좀 꼬꾸라지는 모양새였었는데 우리 차장님의 세 가지 포인트 잡아보겠습니다. 자, 화장품 중국 경기 부양 모멘텀 제한적인 상승일 거다일까요? 아니면 상승이다일지 궁금하고 업종 내에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죠. 수출국 다변화가 좀 필요하겠습니다. 탑픽으로는 결국에 강한 실리콘도 주셨는데 자, 첫 번째 어떤 뜻일까요? 우선 경기 부양 모멘텀으로 인해서 주가가 1차적으로 화장품 쪽 관심 받았었고 그다음에 추가적인 중국 쪽에서 경기 부양에 대한 부분이 좀 약간 실망적인 부분 때문에 화장품 쪽뿐만 아니라 이 중국 관련주들의 예. 좀 상승세가 한풀 꺾였죠. 근데 지금 현재 이 화장품 주들이 가장 큰 어떤 그 중국 이 수혜주, 경기부의 수혜주로 많이 꼽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도 이 경기 부양 모멘텀이 우선 그 화장품주 주가를 떨어뜨리는 실망적인 어떤 경기 부양치 나온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상승 모멘텀은 화장품 주들한테는 계속 작용할 가능성이 네. 크다라고 지금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3분기 지금 한 달 전부터 이제 기관 쪽을 중심으로 이 시장에서 이 화장품주를 매수하는 모습이 많이 담아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아직까지도 이제 대형주, 어쩌면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이 중소형 화장품 기업들 또 이제 OEM 기업들 대비해서는 실적에 대한 그 증가세가 제한적이지만 오히려 지금 외국인들을 중심으로 또 이제 연기금을 중심으로 대형주를 중심으로 담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대형 이 화장품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중소형 기업들 대비해서는 중국 쪽에서의 비중이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도 지금 이제 중국 쪽과 관련된 모멘텀은 대형주 쪽으로 좀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하지만은 이 말씀드렸다시피 이 경기 부양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약간 실망적인 부분이 좀 있고 그리고 아모레퍼시픽도 그렇고 LG생활건강도 그렇고 이 중국 쪽을 탈피하려는 움직임이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걸 본다고 하면은 이 대형주들에 대한 어떤 그 중국 쪽에서의 모멘텀은 좀 너무 크게 기대를 하는 것보다는 좀 계속 지켜봐야 된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수출국에 대한 다변화가 필요한데 중국 쪽을 무시할 수는 없죠. 사실 가장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수출국 다변화라는 부분이 어떤 중국 쪽의 비중을 줄이고 다른 국가 쪽으로 넓힌다라는 것보다도 네. 중국, 미국 그리고 전 세계 국가에 대한 여러 고객사를 다양화하다는 측면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의 이 비중은 아직까지 절대적이에요. 제가 봤을 때 30% 이상 지금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이제 이 화장품에 대한 수출 부분 같은 경우가 이 중국과 일본을 제외하면은 다른 국가들 쪽에서는 K-뷰티로 인해서 수출 이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나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본다고 하면은 해외 쪽에서의
이 국가에 대한 다변화에 대한 부분은 이 몇 개 국가로 의존하지 말고 계속해서 펼칠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탑픽으로 실리콘2 받았는데 자 그럼 지금 자리 시세 확인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실리콘2 오늘은 보합권에서 4만 원 선에서 맴돌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3개월의 흐름은 어땠을까요? 3개월 동안 봤을 땐 최근에 부침이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화장품주가 이 흐름 보여주고 있잖아요. 한 10%가량의 하락을 보였었고요. 6개월로 봤을 때는 실리콘2가 빨간불이죠. 무려 211%. 올 한 해 자체로 봤을 때 정말 많은 상승률을 보여줬던 실리콘2인데 그럼 지금 자리 목표 주가는 또 어디로 설정해 볼 수가 있을지 궁금하고 지금 가격 횡보, 기간 횡보 중인 건가요? 그렇죠. 근데 지금 몇 개월 동안 주가 조정받다고 하더라도 네. 정말 어떻게 보면은 작년 연말에 주가 상승한 걸 비하면은 차익실이 거의 안 나온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괜찮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간단하죠. 이 그 주가는 보유자가 팔지 않으면 떨어질 일이 절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올라갔던 이유가 이전에 그 뭐 지금 뭐 15,000원대 2만 원 샀던 투자자들이 지금 이 정도 가격 올라왔을 때도 좀 팔지 않고 그 이상의 가격을 본다는 거거든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조정폭을 봤을 때는 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실리콘트 같은 경우가 최대 장점이 이 중국 쪽의 비중이 거의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리콘트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제조하는 게 아니죠. 그 화장품 우리나라 화장품을 들여와서 외국으로 판 어떤 유통회사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중국 쪽에서의 어떤 여러 이슈가 있었을 때 주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점이 저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경기에 대한 그런 것보다도 어떤 유통적인 그런 상황에서 실리콘트에 대한 관심을 좀 꾸준히 가져야 되고요. 최근에 싱가포르나 법인 쪽, 해외 쪽 법인을 계속 지금 늘리고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인 쪽을 늘린다는 부분이 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직구라는 부분에 있어서 현지 쪽에서의 그 비용 부분을 제한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리콘트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탑픽으로 하이브에 이어서 실리콘2 받아봤고요.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우리 금요일에 핫했던 이슈, 넷플릭스 실적이 정말 잘 나왔잖아요. 국내 OTT로의 이 물줄기가 이어질 것인가? 라는 부분인데요. 일단 지난 금요일에 시세가 나오다가 꺾이더라고요. 근데 오늘 개장하고 나서의 흐름은 좋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포인트인데요. 자, 넷플릭스 3분기 가입자 수가 예상치를 웃돌았고요. 가격 인상과 계정 공유 단속, 그리고 광고 계정 확대가 이어질 예정이어서 앞으로 더 좋아질 거다라는 측면으로 말씀 주신 것 같아요.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 잘 가고 있던데요. 네. 지금은 넷플 쪽에서의 실적도 그렇고 네. 실적 상승이나 여러 가지 부분도 있지만 가입자 수가 예상치를 상회했어요. 사실 넘기 힘들잖아요. 원체 이제 이미 다 가입을 한 상황에서. 그래서 저는 이제 넷플릭스가 지금 현재 뭐 미국에서도 그렇고 이 평가를 할 때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넷플의 어떤 신규 어떤 컨텐츠 이런 부분에 집중한 게 아니라 네. 결국 넷플릭스의 가격 정책에 의한 가입자 수가 증가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넷플릭스 평가할 때 그전에는 어떤 거였냐면은 뭐 신작이 나온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오징어 게임 2나 맞아요. 이런 게 나온다고 집중했다가 지금 나오는 넷플릭스의 평가는 넷플릭스가 사업에 대한 구조 자체를 지금 잘 한 상황이고 네. 이런 처음에 이 광고 요금제나 뭐 가격 인상 또 말씀드렸듯이 계정 공유 단속이나 이런 부분을 더 가속화할 가능성이 좀 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 OTT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잠깐 보였다 떨어지는 것도 왜냐하면은 어떤 넷플릭스의 이런 사업 정책과 우리나라 어떤 제작, 신규 이 컨텐츠 제작하는 그런 그 메커니즘이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넷플릭스만 놓고 봐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탑픽을 CJ 쪽이 아니라 네, 스튜디오 드래곤으로. 스튜디오 드래곤으로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스튜디오 드래곤도 지금 넷플릭스와의 연관성을 좀 크게 찾는 것보다도 그나마 지금 OTT 쪽에서의 기업들 중에서 신작이나 또 이제 뭐 실적이나 여러 악재 부분이 선반영됐던 측면이 좀 많이 좀 크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를 본다고 하더라도 7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어떤 큰 모멘텀이 없는 상황에서 네. 주가가 좀 바닥을 다지는 그런 상황은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스튜디오 드래곤을 좀 매수 관점으로 뭐 들어가도 뭐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원체 이제 가격적인 매력으로 봤을 때도 괜찮을 것 같고 와 차트 읽어보니까 정말 많이 정말 많이 떨어졌네요. 떨어졌어요. 네. 지난 12월이 89,000원이었었는데 지금 주가가 33,000원 선에서 웃돌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자리에서 목표가 설정 들어가 본다면 가격만 이야기해 주세요. 지금 증권사들 목표 주가는 좀 낮추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향 조정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하향 조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전처럼 낙폭은 좀 크지 않은 상황이고 여러 이제 뭐 신작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 네. 저는 좀 모르겠어요. 그저 눈물의 여왕 재밌게 보셨죠? 저는 안 봤어요. 아예 안 보셨어요? 네. 근데 그게 흐트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이제 비용적인 삼각비나 이런 아. 것 때문에 실제 크게 좀 좋아지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렇게 많이 남진 않았나 보네요. 네. 그래서 방영 횟수분에 대한 어떤 들어오는 비용도 좀 있긴 하지만 저는 신작에 대한 기대감보다도 네. 여러 이런 악재에 대한 부분이 스틸 드래곤의 주가를 좀 많이 좀 작용시키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좀 바닥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습니다. 원체 많이 떨어졌다 보니까 이 가격적인 측면에서의 매력도가 좀 가장 큰 것 같네요. 네. 스튜디오 드래곤 탑픽으로 받아보면서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올투자증권 이성웅 차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